안녕하세요. NRB 초대석 이나인입니다. 5월 16일 인천에서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개막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이주의 소식이 들려오죠. 디아스포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외로움과 갈등, 공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디아스포라 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인천의 영화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이번 시간 인천영상위원회 이광훈 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인천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과 디아스포라 영화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화감독 이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영화감독으로 활동을 해오셨고 또 오랜 시간 교수 생활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맡으셨던 작품도 좀 궁금하고요. 그동안의 좀 발자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저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영화 연출 및 제작을 공부를 했고 인천에서 자주 촬영을 했던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 조연출을 했고요. 네. 영화 닥터봉으로 데뷔를 하고 자기모 등을 감독했습니다. 그 후에 인하대학교 영영학과 초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네, 영화인으로서 다양한 작품들을 연출해 오셨는데 이 영화인의 길을 걷게 된 계기, 그 시작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고등학교 때부터 사진을 찍어서 사진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도 하셨고 그래서 대학 들어와서 사진 동아리를 하고 군대에서도 사진병을 하면서 사진에 심취했었는데 네. 그 이태리 네오리즘 영화의 자전거 도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빅토리아 데시카 감독의 그 영화가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전장에서 졌던 이태리 로마의 그 참혹한 현실을 다룬 영화인데 이제 취직을 해서 이제 돌아가기를 하는데 그 자전거를 도둑 맞고 아들과 같이 그 자전거 도둑 맞는 걸 찾으려고 그 이태리 로마 시내를 쭉 돌아다니면서 네. 그 전쟁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그러다 아버지가 먹고 살려고 할 수 없이 다른 자전거를 훔치다가 네. 걸려가지고 그 군중들한테 몰매를 맞고 그럽니다. 그때 네. 이제 아들이 보는 그런 뭉클한 영화를 보고 네. 영화의 힘이 사진하고는 좀 다르구나. 영화는 진짜 영혼을 울리는구나 싶어서 네. 미국에 가서 영화 공부를 하고 귀국해서 이장업 넘게 조감독을 하고 MBC 여명의 눈동자 조연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닥터봉으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영화가 공동 작업이잖아요. 좀 가장 어려웠던 순간과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조감독할 때랑 감독할 때랑 다른데 조감독할 때는 여러 날을 밤을 새면서 예전에는 그래도 감독님들한테 만족을 못 시켜드려서 네. 많이 야단 맞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계속 가야 되는지 아마 많은 감독들이 그 고된 그 도제 제도에서 네.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한 게 많았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게 있었지만 제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서 또 운이 따라서 감독을 데뷔할 수 있었고요. 네. 감독으로서 공동 작업이 힘든 거는 스태프들이 이제 다들 자기 분야에서 네. 배우는 배우대로 스태프들은 스태프들대로 자기 분야에서 자기 것만 생각하고 연출만이 유일하게 전체를 보고 네. 전체를 토탈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스태프과 배우들을 잘 어우려서 현장을 진행하는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네. 사실 요즘 영화 산업이 침체기라고 하잖아요. 감독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글쎄, 그건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지금 한국 영화 산업이 아무래도 OTT 시대가 되면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네. 그런 때문에 중저예산 한 10억에서 한 50억까지의 영화 중저예산 영화들이 지금 거의 다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점점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처럼 오락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네. 극장 입장료도 비싸고 네.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은 아무래도 기왕이면 극장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재미 위주의 영화를 선택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좀 진지하고 좀 메시지가 있는 드라마를 만드는 영화들이 점점
투자가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좀 제일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감독을 꿈꾸는 사람들이 또 많거든요. 우리 영화 감독을 꿈꾸는 지망생들에게 한마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그 찰스 킹슬리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갈 길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길을 비켜준다고. 자기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자기 꿈을 실현해 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 인천영상위원회를 대표해서 나와주셨습니다. 인천영상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영상위원회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화 감독이나 작가들 같은 창작자를 지원하고 인천을 배경으로 찍는 영화들에 대해서 제작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인천 그 영화인들 육성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네. 영화 아카데미에서 인천 영상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도 하고 미래 영화인들을 키우고 인천 영상 단체에서 하는 영화제를 또 지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아스포라 영화제와 같은 네. 시민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방면에서 인천 영상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가끔씩 익숙한 장소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또 인천의 명소들이 등장하면 굉장히 또 반가운데요. 인천영상위원회에서 이 국내외 영상 촬영 유치나 제작을 지원하는 일도 담당하고 계신 거죠? 네. 그 영화나 드라마 촬영팀에서 이제 문의가 오면은 네. 저희 영상위원회 로케이션 매니저가 그 장면을 이제 잘 분석해서 네. 촬영에 적합한 장소들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작팀에서 보고 그 장소에서 촬영하기로 결정을 하면은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장소 섭외라든가 네. 행정적인 어떤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제작비를 지원해서 네. 이게 인천 도시의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은 그 인천에서 주요 장면들이 촬영하도록 한 다음에 네. 국내적으로 해외에서도 인천이 더 널리 알려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작품들이 인천에서 촬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계신데 많은 작품과 제작진이 인천을 찾는 매력은 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인천은 영화나 드라마 촬영에 적합한 아주 다양한 장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계양전 거리 같은 경우에는 시대극도 촬영이 가능하고요. 네. 잘 세팅을 하면 일본 거리로도 촬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송도나 청라 같은 신도시에서는 아주 현대적인 장면이나 아니면 미래적인 SF물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아침 햇살이 찬란하고 붉게 물든 일몰이 아름다운 바다도 있고, 네. 섬도 많고 환경 친화적인 갯벌도 있고 항구도 있고 인천국제공항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서울에서 1시간 내에 있는 거리라는 장점이 있어서 네. 많은 영상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찾는 인천의 그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천만이 갖고 있는 차별점, 특징적인 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인천영상위원회에서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천을 알리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인천 시민들을 위한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인천 시민들이 친숙한 공간에서 영화를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별별 시네마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네. 일반 극장에서는 잘 상영이 되지 않는 독립영화들을 지역극장이나 도서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매월 무료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영 후에는 큐레이터가 작품을 해설하기도 하고 감독을 초대해서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더 영화를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천영상위원회에서 인천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열리는 영화제가 있죠. 바로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인천 전역에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디서 영화제를 즐길 수 있나요? 올해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5월 16일 금요일 저녁 7시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개막식을 개최합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국 최초의 극장인 애강극장과
인천 유일의 실버 극장인 인천 미리극장에서 영화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국내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영화제들이 열리는데 이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특별히 어떤 영화제라고 보면 좋을까요?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하는 영화를 구분 없이 담는 영화제입니다. 이상과 이주, 다양한 형태의 이동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디아스포라의 삶과 세계를 영화를 통해 소개합니다. 네. 더불어 이민자나 난민이나 탈북자를 비롯해서 소외받는 이들이 함께 다양성과 관용과 공존의 가치를 나누는 영화제입니다. 네,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다소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용어가 가진 의미는 무엇이고 영화의 주제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디아스포라는 원래 전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태인들이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문화를 잃지 않는 그들의 삶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다양한 이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삶과 정체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는데요. 네. 현대의 디아스포라는 난민이나 이민, 추방, 실향 같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물리적이고 문화적인 이주 및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영화제에서 다루는 작품들은 디아스포라 사회에서의 공존 가능성을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이주와 한대의 도시 인천에서 디아스포라는 지역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으며 영화제의 주제를 풍성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특히 또 인천이 한국 이민의 출발지라는 점에서 영화제와 좀 특별한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인천에서 열린다는 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한국 최초 이민선이 하와이를 출항한 이후에 인천은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오고 거쳐가는 디아스포라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뻗어진 그 차이나타운과 계양장 거리를 네. 보더라도 그 디아스포라의 공간으로서의 그 역동성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또는 강제로 삶의 서전을 떠난 사람들이 희망을 안고 도착한 사람들의 역사가 네. 당긴 인천은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개최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제가 처음 시작된 게 10여 년 전인데요. 영화제 초창기와 좀 비교해 봤을 때 사회에서 이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을까요? 해외 이주하고 다문화 사회가 지금 낯설다는 요즘에 네. 나는 누구이고 난 어디서 왔을까 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이민자나 난민이나 탈북자가 아니더라도 뭐 교환학생이나 유학생, 해외 취업자들처럼 아주 짧은 기간에 이주를 경험하는 그 디아스포라적인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디아스포라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어떤 경계 바깥에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주목하는 이동과 정체성, 네. 경계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꼭 필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위원장님께서는 이 디아스포라의 의미가 요즘 시대에 더 중요해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섞이고 마주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주자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정체성에 예민하고 경계를 경험한다는 인식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언어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네. 이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벌써 13번째 영화제를 맞았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 중점을 두고 준비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피 흘려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피 끓는 절규라는 부모들, 진짜 인간의 재앙의 수준을 넘어서 아주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저희 공존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저희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는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모한 학살, 차별과 폭력에 저항하고 무참한 폭력에 쓰러지는 세계 시민들하고 네. 연대하기 위해서 네. 올해 포커스 섹션의 주제를 자유 팔레스타인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네. 올해 역대
역대 최다로 출품작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 중에서 공식적으로 상영되는 작품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13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공식 출품작은 네. 794편으로 작년보다 한 130편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출품작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랜 시간 고민하고 논의한 끝에 출품작 중에서 30여 편을 선정을 했고, 네. 나머지 40여 편은 세계에서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한 영화들을 저희가 초청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좋은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 79편의 작품들이 상영됩니다. 개막작으로는 국도 7호선이란 영화를 선정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영화이고 또 어떤 메시지가 좀 담겨 있을까요? 국도 7호선은 전진웅 감독의 단편 작품입니다. 네. 전진웅 감독은 제1동포 3세로 스스로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어요. 국도 7호선은 조국과 가족의 분단이라는 비극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풀어내면서 뿌리를 찾아가는 디아스포라적인 정서를 아주 깊이 있게 담은 단편 영화입니다. 국도 7호선을 통해서 관객들이 분단의 기억을 되새기고 그 너머의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보고 모색하는 계기가 되는 마음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올해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 있다면 또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개막적인 국도 7호선이 있고요. 네. 올해 포커스 섹션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인 팔레스타인 다큐멘터리 고스트 헌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스라엘 공격으로 집을 뺏기고 쫓겨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비참하고 참담한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노아 더 랜드, 네. 다른 땅은 없다, 이런 작품도 이제 주목할 만한 작품입니다. 네. 이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매회 영화 상영 외에도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개 영화제들은 어떤 일회성 축제에 너무나 많은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사실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그런 인식을 넘어서려고 네. 기획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과 함께 진행하는 영화 비평 워크숍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주민이 직접 영화를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단편 영화 제작 워크숍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제가 종료된 뒤에는 네. 영화제에서 보여줬던 작품들을 인천에 있는 학교에 찾아가서 같이 보여주고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네.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이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영화 상영 외에도 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관객 여러분이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야외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 야외 광장에서 한 대의 광장에서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요즘 인기가 많은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디아 스테이지, 인천 지역 맛집과 함께하는 디아 피크닉, 네. 생활예술 창작자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만국시장, 다양한 현장 이벤트와 게임이 진행되는 디아 그라운드 외에도 영화제 주요 장소들을 달리며 특별한 러닝 코스를 경험해보는 디아 러너스, 음악의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며 건강을 나누는 디스코 에어로빅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로컬 지역과 디아스포라의 연결성을 찾아가는 도보 탐방 투어, 디아 유람단 등 활동적인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좀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 제13회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더욱더 풍요롭게 즐기기 위한 좀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나 SNS 채널에서 소개되는 프로그램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화 상영 후에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하시면 네. 감독이나 영화에 대해서 더욱더 풍성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고요. 이외에도 영화제 현장 곳곳에 플리마켓이나 체험 부스,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되니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 오셔서 영화제의 매력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이 영화제를 방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관람 방법이나 티켓 정보도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티켓 소지자에 의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영화제를 함께할 관객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따뜻한 5월입니다. 인천에서 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한 걸음 더 서로에게 다가가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5월 16일 개막하는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영화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영상위원회 이광훈 운영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NIB 초대석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